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자, 오늘의 선정 이경주 TV, 오늘의 선정 종목은 빠밤 HLB입니다. 여러분, HLB. 예,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은 고자. 오늘 이경주 TV도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HLB. 일단 파이프라인을 보겠습니다. 예. HLB 가장 그 핵심은 리보세라닙입니다. 리보세라닙. 이게 뭐냐면 HLB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회사가 엘레바라고 해가지고 엘레바란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요 엘레바라는 자회사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다. 그리고 형태는 먹는 약, 알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주사 형태가 아니에요. 일단 알약 형태라서 먹기가 편하겠죠.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란 뭐냐면 2세대 항암제로서 그 1세대는 화학 항암제 또는 독성 항암제 뭐 이렇게 부르는데 2세대가 표적 항암제예요. 요거는 그래서 암세포만 골라가면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굶겨 죽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신생 혈관을 자꾸 만들어 갖고 그 혈관을 끌어다가 자기가 영양분을 계속 섭취하면서 증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신생 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굶어 뒤진다. 그래서 아사시킨다. 기본 원리가 그겁니다. 표적 항암제.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지금 아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 리보세라닙의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면 2011년도 11월 달 미국 FDA죠. FDA로부터 1상과 2-A 임상 시험을 위한 IND 승인을 받았고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 1상과 2상 임상 시험을 이미 끝냈고 2017년도에 위암 3차 치료제, 즉 3차라 하면 말기를 얘기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요.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대만 등 총 12개 나라에서 4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하였고요. 완료된 상태고 2019년 10월 작년 10월 달에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확정했습니다. 데이터를 확정해 가지고 미국 FDA하고 프리 NDA 미팅을 하였고요. 요 프리 NDA 미팅이 뭐냐면 그러니까 NDA가 뭔지 뒤에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갖고 적절한 허가 전략을 수립한 후에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네요. 예, 참고 나오죠. 프리 NDA란 앞에 프리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예비 단계, 전 단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NDA가 신약 허가 신청을 하는 건데 그 신청하기 전에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이제 마쳤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요? 신약 허가 신청, 즉 NDA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가 연내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다가 NDA 즉 신약 허가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HLB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NDA에 만약에 이제 신약 허가 신청에 들어가면 이게 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비교적 빠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무조건 NDA 접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3상까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리보세라닙은요, 위암에 대해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에 대해서 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특혜냐? 임상이 끝나고 3상이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시판 허가에 대한 심사의 신속화. 아까 최소 6개월에서 승인까지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신속화 시켜준 겁니다.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보통 1년 이상 걸린대요. 승인까지. 근데 이거는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승인이 날 것도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최소 8년 2029년까지 에서 최대 13년 2034년까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다. 이게 승인이 나면. 그래서 이거는 항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닙은. 그래서 특히 위암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임상 3상을 끝내고 나서 시판 허가를 이미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시판 중에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그 대형 제약사이죠. 항서제약, 우리말로 항서제약이라고 하는데 항서제약이 2014년도에 요걸 내놨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리보세라닙과 같은 성분, 동일한 똑같은 성분의 위암 치료제 아이탄이라고 해서 이거 중국 판매 허가를 2014년도에 받아가지고 아이탄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요 아이탄의 매출이 21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을 기록했다.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추후에 이건 위암뿐만이 아니라 간암, 폐암 치료제로도 시판할 예정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2014년이면 올해가 2020년도니까 6년 동안에 계속 시판이 나고 있는데 뭐 부작용도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실한 답안지를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효과하고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근데 위암뿐만이 아니라 간암에도 이게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를 위해서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암에 대해서. 위암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다 끝났다고 했고요. 이 병용요법이란 게 이제 한 가지 그 약효가 있는 그런 한 가지 물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그 약효가 있는 물질을 서로 섞어 갖고 투여하는 거죠. 사람 몸에다. 그런 걸 병용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암과도 관련해서 또 대장암 3차 치료제면 이게 대장암 거의 말기인데 그죠? 대장암 3차 치료제로 또 타이오 제약의 론서프와 병용요법으로 해갖고 임상 1상 2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론서프는 약간의 좀 그 리보세라님과 비교하면 약간의 좀 뭐랄까 그 살짝 부작용이 조금 있나 봐요. 아니면 독성이 조금 더 강하든가 하여튼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병용요법을 지금 쓰고 있다. 그렇고 이게 또 위암 2차 치료제로서도 또 이것도 발음이 어렵네. 파클리탁셀 이것도 파클리탁셀과 병용요법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선양낭성암 이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석고 대죄하겠습니다. 이 선양낭성암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찾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무슨 암인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선양낭성암에 대해서도 리보세라닙 단독, 이건 병용요법이 아니라 단독요법으로 임상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이 이게 진짜 그 승인만 떨어지면 국내 최초의 항암 신약이 될 것이다. 거의 블록버스터급. 그리고 여기 회장님이시죠. 진양공 회장님이 그 뭐 매체와 제가 인터뷰한 걸 좀 봤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임상 2상 끝나고 나면 라이센스 수출 뭐 기술 이전 그래갖고 그 기술만 그냥 얼마 받고 돈을 팔아가지고 그 제품이 약이 팔릴 때마다 거기에 대한 로얄티로 10% 15% 이렇게 쭉 받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제약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양곤 회장님 말씀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가겠다. 우리는 실패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게 리보세라닙을 주 성분으로 하는 약이 이제 최종 승인까지 나가지고 그 항암 신약으로 판매가 되면 만약에 약이 1조 원어치 팔렸다 그러면 로얄티로 한 15%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 한 1,500억 정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다하시고 그거를 박차고 걷어차 버리시고 우리는 끝까지 해서 우리가 직접 팔아먹겠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1조 원어치가 약이 팔렸다 그러면 수익이 한 8천억 정도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80% 정도의 이익률, 굉장한 거죠. 이익률이 80%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지십니다. 진양곤 회장님.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그 M&A를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M&A로 회사를 이렇게 좀 많이 키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사실은 뭐 M&A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죠. 근데 저는 뭐 M&A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구글도 사실 뭐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IT 공룡이 됐습니까? 다 M&A 한 거 아닙니까? 구글도. 그래서 물론 뭐 자세한 거야 이제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M&A로 해서 덩치를 키우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핵심이다. 이 HLB에 있어서는 그래서 항암 신약이다 리보세라닙이 그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기업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 시가총액이 5조 1022억, 코스닥 시가총액 4위입니다. 4위. 아 이게 약간 좀 일부에선 그래요. 버블이 끼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일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어차피 바이오 및 제약 업종이기 때문에 버블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예. 그리고 상장 주식 수는 5,265만 주로 적당합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이 조금 돼요. 12.19%. 그리고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16.92%. 아,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좀 아쉬운데 한 30%만 좀 넘었으면 좀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지배 구조가 싶긴 한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경영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낮은 지분율은 아니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가 7,800억. 자산이 많네요. 그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20억. 1,000억이 넘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906억. 금융자산으로도 900억. 약 1,000억 가까이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자산이 아까 총계가 7,8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니까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투자해 놓은 주식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230억이다. 아까 제가 M&A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5,230억 정도 되고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중요한데 이건 늘 강조하지만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금액이 크면 안 좋은 겁니다. 예. 외상으로 판 게 65억밖에 안 돼. 아, 좋습니다. 안 팔려서 쌓아둔 재고가 92억밖에 안 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총계 빚이 총 얼마냐? 520억밖에 안 돼요.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까 1,120억이었죠? 근데 그 중에 부채의 총합이 520억밖에 안 된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유동부채 508억.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 차입금 빚을 그 대출을 받은 게 387억. 이거는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으로도 당장이라도 마음 먹으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괜찮습니다. 자기자본 자본 총계가 7,290억. 여기까지는 아주 굿입니다. 굿입니다요. 굿.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여기가 좀 안타깝네요. 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죠. 예.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335억 정도 결손이 났어요. 결손이. 요게 좀 아쉬운데 뭐 그럭저럭 뭐 아주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총 매출액은 280억. 좀 아직은 좀 적네요. 매출액이. 근데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매출액 중에서 매출 원가가 220억이야. 와,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 비중이 70% 80% 되네요. 판관비가 99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안타깝습니다. 9개월간의 영업이익이 41억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뭐 제약 바이오 업계는 뭐 블록버스터급 뭔가 대박 그 상품이 제품이 터지기 전에는 좀 손실을 많이 봐요. 왜? 계속 연구 개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41억 정도 손실 났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리고 전년도 동기에는 22억 손실 역시 손실을 봤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도 동기에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손실이 늘었어요. 예,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손실은 45억 손실 났는데 전년도 동기 때도 49억 손실. 한 4억 정도 손실이 그래도 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중요하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4억. 현금이 빠져나갔네요. 근데 14억 정도가 좀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좀 14억이 빠져나갔네요. 예.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2,200억. 어딘가에 투자를 2,200억을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어딘가에 어디에다 투자했나고 봤더니 종속 및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 이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1,112억 여기 돈이 들어갔고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또 취득했네. 여기다가 또 1,8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썼어요.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에다 504억을 또 썼고 예, 금융자산을 많이 취득했네요. 그리고 관계기업, 종속기업의 주식을 또 많이 샀고 그러느라고 2,200억을 썼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3,200억이
돈이 들어왔어 회사로.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서 들어왔나고 봤더니 유상증자를 해갖고 3,340억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끝으로 그래서 일단 잠깐 중간 정리하자면 그래서 그 지배 구조라든가 재무 구조, HLB의 재무 구조 이런 거 봤을 때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란 그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제가 나름대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긴다면 한 70점 정도 주겠습니다. 75점 뭐 이 정도.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아주 훌륭한 재무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해갖고 발행 예정 주식 수가 29만 6천 주가 새로 발행이 됩니다. 약 30만 주 가까이 주식이 새로 발행이 되는데 아까 상장된 주식 총수가 아까 5천만 주가 넘었죠. 그 정도의 뭐 5천만 주 맞나? 잠깐만요. 5천만 주 맞죠? 제가 아까 몇 주라고 그랬죠? 예, 5,265만 주 중에서 약 30만 주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 주식이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뭐 EPS에 큰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주식 수로는 약 30만 주 새로 발행이 되고 그럼 이제 돈이 290억 정도가 회사로 들어오겠죠. 이거는 뭐 연구 개발비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믿어야죠. 뭐 그리고 신주 새로 발행되는 주식 이거 상장을 하겠죠. 상장 예정일은 얼마 안 남았네요. 2020년 12월 21일 날 30만 주 정도가 신주로 또 상장이 됩니다. 이 정도인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예. 그리고 그래서 오늘 HLB 첫 시간이라 좀 이것저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고 끝으로 그럼 주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요. 2020년 날짜가 12월 14일 월요일이고 시각이 오후 4시 19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 2020년 9월 21일 날 13만 3,8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쭉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종가가 3.62% 상승한 12만 300원에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잠깐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이때 2020년 10월 20일부터 약 2달 전이네요. 그때부터 2달간 계속 횡보를 하다가 2020년 12월 7일 날 11.54% 상승하면서 10만 6,300원을 찍고 그 다음날 바로 12월 8일 바로 다음날 8.56%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지금 오늘 종가가 95,800원 2.64%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설사 뭐 이게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뭐 곤두박질 치고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최저점이 2020년 8월 12일 날 78,100원에서 오늘 종가가 95,8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운이 없어갖고 뭐 빠진다고 해봐야 대형 악재만 터지지 않으면 뭐 곤두박질 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신규 매수 뭐 내일 바로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높아시면서 항상 잃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려면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음봉이 나오고 이 5일선이 60일선을 뚫었다가 오늘 좀 많이 꺾여버렸는데 이게 좀 신중하게 아니다 나는 신규 매수 신중하게 난 생각하고 신중하게 들어갈란다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정도 좀 더 지켜보세요. 혹시 또 이렇게 또 밑으로 더 살짝 음봉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다 나는 뭐 굳이 이거 뭐 여윳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잃어도 상관없다 뭐 그러면은 내일 뭐 바로 악재만 안 나오면은 내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분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떡하냐 그냥 일단 계속 들고 계셔 보세요. 예, 아직은 뭐 제가 이게 심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당분간 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HLB 리보세라닙 항암 국내 최초의 항암 신약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